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미지니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도안 제작법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포토샵 프로그램 그리고 예쁜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좀 기초적인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슬로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 그냥 사진 넣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글씨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세로 사진 넣는 거, 뭐 이런 거를 처음에 레이어 만드는 것부터 파일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포토샵을 켜보겠습니다. 포토샵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 어도비 포토샵 CC 2018 버전이고요. 어도비 홈페이지 들어가서 Creativity and Design 눌러서 Students and Teachers 하면 60%가 할인이 돼요. 이 가격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여기서 선택해서 Buy Now 해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다운받을 때 아마 체험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Free Trial 이건가 보다. 이거 다운로드 트라이얼 하면은 체험판으로 일주일 동안인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일주일 써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사진은 남준이 혼마분인데 리마커블 0912분인데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한번 샘플로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토샵을 눌러서 실행해 줄까요? 오늘은 완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제작하는 그런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일 많이 제작하는 사이즈가 600mm 곱하기 200mm짜리예요. 근데 슬로건 제작하는 모든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사방에 1cm씩 여백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620mm 그리고 220mm짜리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ew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고요. 위드스를 620mm, 헤이트 220mm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300픽셀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깨집니다. 인쇄를 했을 때 안 깨져요. 이 컬러 모드는 인쇄를 맡길 거잖아요. 그럴 때는 꼭 CMYK 컬러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클릭해서 Create 하면 이렇게 620에 220짜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백 가이드가 있으면 작업할 때 편리하겠죠, 아무래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작업할 때 확실히 편하긴 하거든요? 그 600mm 곱하기 200mm짜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작업에서 얼마나 잘리는지를 확인하면서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냥 새로 대지를 만들어줘요. 600에 200짜리 다른 거 똑같이 하고 이걸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빨강색,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고 Alt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 색깔로 배경색이 차요. 반대로 Ctrl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 색깔로 배경색이 차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워준 다음에 Ctrl C 그리고 아까 만든 620에 220짜리로 돌아가서 Ctrl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600에 200짜리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업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빨간색이 이 바깥쪽 라인으로 생기면 좋겠죠. 그렇게 한번 해줄 건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딱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대해보면 여기가 막 짜글짜글해졌죠? 이게 여기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줘요. 이게 뭐냐면 선택이 반전된 거예요. 이게 여기 Select, Inverse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Ctrl Shift I 이게 단축키인데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을 시켜서 빨간 박스 바깥쪽이 칠하고 싶은 이 라인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Alt, Delete 눌러서 저렇게 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겠죠? 얘는 오퍼시티를 좀 줄게요. 한 50% 정도만. 근데 여러분, 이 가이드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가로 버전, 세로 버전. 이거를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쓰실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먼저 가로 슬로건을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넣어야겠죠? 앞면에다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당겨줍니다. 뿅. 자,
불러왔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아까 이게 뭐였죠? 이게 여백 가이드였잖아요. 파일 이름 좀 바꿔줘야겠다. 여백 가이드. 근데 얘가 사실 이렇게 보여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끌어당겨줍니다. 이게 레이어 순서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주겠습니다. 여백 가이드 좀 더 오퍼시티 조정해야겠다. 이 필이나 오퍼시티를 통해서 저 여백 가이드 투명도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편하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3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선 부분은 실제로 인쇄됐을 때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내려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제가 방금 조정했잖아요. 이거는 이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쉬프트 키를 꼭 눌러줘야 돼요. 쉬프트 키 안 누르고 하면 막 이렇게 찌부짜부 비율이 깨집니다. 다시 컨트롤 T,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사실 이렇게만 넣어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사진이 예쁘면 다해. 전부입니다, 사실. 슬로건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고 뒷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뒷면에는 보통 글씨를 쓰잖아요. 저는 요 초록색 배경에다가 한번 김남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배경 색깔을 만약에 똑같이 찍고 싶어요. 찍는다는 게 이 초록색을 똑같이 동일한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러면 I 키를 눌러줘요. 단축키. 아니면 여기서 요 스포이드 모양을 클릭해서 이렇게 초록색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 툴 해서 이거 눈 깜빡깜빡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꺼지거든요. 레이어를 끈 상태에서 여기 지금 초록색 선택돼 있죠. 그러면 Alt, Delete 눌러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색깔을 조정해 볼게요. 정도로 하고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요 T 모양 누르거나 그냥 T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예요. 지금 아마 글씨를 쓰면 안 보여요. 왜냐? 여기가 이 초록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T를 눌러서 글씨를 써주면 저기 아주 작지만 흰색이 보이시죠? 이거를 크기를 키워줄게요. 크게 키워주는 게 컨트롤 T였죠? 컨트롤 T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김남준 써볼게요. 김남준. 그리고 얘를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요렇게 이렇게 컨트롤 T 또 눌러서 글씨를 완전 짱짱하게 키워줍니다. 이 정도? 반사 슬로건은 글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폰트를 좀 각진 걸로 쓰고 싶어서 폰트를 좀 바꿔줄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각진 폰트가 있는데 저는 이 타이포 쌍문동 글씨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들 넣으시는 왜 이름 옆에 여기 이렇게 세로로 글씨 들어가는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T 눌러서 글씨를 써줍니다. 뭐라고 쓸까? 샵 BTS? 얘도 글씨 너무 조그마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누른 채로 B가 안 써졌어. 이렇게 써줬죠? 얘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크기 조절할 때 했던 게 컨트롤 T였잖아요. 똑같이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돌려주면 딱 90도에서 멈춰요. 90도 돌려준 다음에 엔터. 이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만약에 이쪽에도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 클릭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자리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슝, 리미지니. 글씨 크기를 줄여줘야겠어. 30포인트로 해줄게요. 30.
만약에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나눔 스퀘어 한 다음에 볼드. 얘도 똑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런 슬로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슬로건에 많이들 쓰는 효과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이 바깥쪽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 김남준 글씨 있잖아요.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밑에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하면은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오,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면 엄청 두꺼워졌다가 슉 얇아졌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인데 저는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복사하는 거 컨트롤 J 눌러서 얘가 그림자가 될 거니까 이 흰색 글씨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빨간 색깔 이렇게 엔터 누른 상태에서 Alt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옮겨볼게요. 4방향키 있잖아요. 거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4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찔끔찔끔 가지잖아요. 근데 얘가 팍팍 가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방향키를 눌러주면 더 확확 많이 가지거든요. 차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게 그냥 4방향키 누르는 겁니다. 10번 갔어요. 오른쪽으로 10번, 아래쪽으로 10번. 한번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4방향키를 움직여 볼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10번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짜란. 저 여기서 이 흰색 글씨랑 빨간색 글씨랑 같이 좀 위로 조금만 보내줄게요. 그러면 얘랑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밑에 레이어, 그림자 레이어 클릭해주고 Shift 키랑 방향키 같이 눌러서 위로 한 번만 올려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성!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히 예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슬로건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응용해서 세로 슬로건도 넣어볼게요. 제가 드린 더보기란 링크에 있는 그 세로 슬로건 여백 가이드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로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또 그 리마커블님의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또 크기 조절을 한번 슉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백 가이드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얘도 오퍼시티를 한 20 정도로 조절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번엔 배경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흔히 눕기를 딴다고 하죠. 눕기 따는 방법이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주로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할 때 이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원본이 남아있거든요. 원본이 남아있는 게 무슨 뜻인지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얘를 뭐 많이들 쓰시는 마법봉 이런 게 있잖아요. 마법봉 이거를 조절해서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좀 둔감하다 해야 되나? 더 많은 영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숫자가 작아질수록 좀 더 예민하게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마법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웠어요. 딜리트.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 배경이 다시 좀 쓰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이 배경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 배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원본 이미지가 살아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을 칠해가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됐어요. 뭐 여기 어깨를 선택을 안 하고 싶었는데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으로 변해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그냥 눌러주면 또 플러스 모양이 돼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Z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만 선택해야겠다. 머리카락 쪽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이게 사실 또 머리카락 살릴 때 좀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자주 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Select and Mask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머리에 남준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 오퍼시티 이거를 100으로 해줘요. 그럼 배경을 완전 흰색으로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서 엣지 디텍션 여기서 레디우스를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나요? 스마트 레디우스 눌러주면 좀 더 똑똑하게 인식을 해서 머리카락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이렇게 스무스 이거는 외곽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feather 이것도 스무스랑 좀 비슷한 기능이에요. 외곽에 좀 블러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웃풋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레이어 마스크로 해줍니다. 레이어 마스크로 해주고 오케이. 칠하다만 남준이가 와버렸어.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니까 옆에 뭐가 생겼잖아요. 이 검정색의 흰 색깔 이 모양을 클릭해서 수정을 해줄 건데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B를 눌러서 아니면 이 모양을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해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남준이가 지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이 검정색으로 칠해서 지워버렸더니 여기서 아까 있었던 흰색 모양이 없어졌죠? 반대로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서 흰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걸로 칠하니까 흰색 사람이 더 많아졌죠? 이게 우리가 흰색으로 칠한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한번 써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칠해주니까 이게 흰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검정색, 흰색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그 외곽을 정리를 해줍니다. 저도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우스로 다시 한번 외곽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게요. 이 검정색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줍니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원본이 살아있는 게 좋아서 이거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원본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브러쉬 흰색 검은색 바꾸는 거 단축키가 있어요. 또 단축키는 그냥 X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살짝만 다듬을까? 이 브러쉬 모양도 소프트 라운드 선택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지고 하드 라운드 선택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브러쉬도 원하시는 형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이제 여기서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건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러주면 이 레이어 아래쪽에 바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색깔은 무슨 색 해보지? 그레이 해볼까요? 그레이. 요 옷 색깔이랑 어울리게 그레이 누른 상태에서 Alt Delete 그러면 이렇게 색이 채워지죠? 이 사진 뒤에 이거는 좀 적합한 예시가 아니긴 한데 글씨도 넣을 수 있겠죠? 남준 키워서 좀 쓸게요. 남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디자인인 것 같긴 하지만 얘를 또 뭐 요즘 또 많이 쓰는 그 필기체가 있으시던데 이게 약간 유행하듯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런 거. 폰트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폰트는 요겁니다.
시그네리카 미디엄? 시그네리카? 어쨌든 요 폰트입니다. 미디엄, 이거 볼드, 라이트 이렇게 있어요. 얘를 글씨 레이어를 인물 뒤로 보내면 저렇게 뒤로 가지고 앞으로 가져오면 사진 위에 글씨가 올라가겠죠? 뭐 얘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겠고 저 위에다가도 뭐 넣을 수 있겠고 그러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또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사진은 또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건 또 눕기 따기가 아주 쉽죠. 레이어 마스크 주고 얘 또 요거 눌러진 상태에서 고정해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충 깔 거예요. 여기서 또 컨트롤 레이어 눌러서 아래에 레이어 만들어주고 아까 그 뒤에 슬로건 색깔 배경으로 해봐야겠다. Alt 딜리트. 오, 여기도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남준 쓰고 아까 그 많이들 쓰시는 필기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슬로건이 되죠. 남 띄고 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잉? 저장.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업체에 파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할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당연히 여백 가이드 눈을 꺼줘야 됩니다. 뒷면은 포토샵 원본 파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앞면 이미지로 보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여기서 JPG 눌러서 JPG 파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장 해주면 앞면 JPG 파일이 생겼죠? 나는 포토샵 파일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이 레이어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Merge Layers 이거 레이어 병합을 눌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저장하고 파일을 꺼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병합한 거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원본을 꼭 살려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합친 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뒷면은 원본 파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운 다음에 얘도 당연히 여백 가이드는 꺼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 남준 그림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레이어 이름을 정리를 해놔요. 그 업체에 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이 업체에서 보기에 아마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백 가이드는 뭐 눈을 꺼서 보내셔도 되고 그냥 저는 지워버려서 보냅니다.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남준 가로 슬로건 뒷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 반사 슬로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포토샵 전문가처럼 학원 선생님처럼 알려드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굿즈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굿즈 제작에서 또 만나요. 안녕.